군산 신시도에 국립자연휴양림이 완공됐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30억 원이 투입됐고 국립자연휴양림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인데요. 새만금 방조제로 육지화된 신시도가 힐링 관광지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군산 신시도입니다. 이곳에 국립자연휴양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30억 원이 투입돼 3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이달 중순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방문객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 컨셉이 해, 달, 별 이렇게 지금 컨셉으로 가고 있거든요. 태양 전망대가 일단 있고 그다음에 휴양가는 이제 달 모양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센터는 별 모양. 그리고 휴양림 자체가 이렇게 위에서 보면 그 별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신시도 자연휴양림은 전체 120헥타르로 전국에 있는 국립자연휴양림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내부에는 산림휴양 체험관과 숲속의 집, 오토캠핑장, 전망대 등이 들어섰습니다. 특히 4.2km에 걸쳐 해안 탐방로가 만들어져 고군산 군도의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시범 운영 중인 이곳이 오는 19일부터 공식 문을 열면 신시도 관광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림청은 추첨식과 선착순 방식등이 적용된 숙박시설 예약 경쟁률은 73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하루 200명의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는 객실 56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시도 자연휴양림은 힐링 관광지로 운영하기 위해 내연기관 차량 운행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대신 내부 도로를 순환하는 전기 차량이 투입됩니다. 신시도 자연휴양림은 고군산군도에 24개 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첫 관문이에요. 딱 들어오시면 제일 큰 섬에 위치해 있고 그 주변 섬들을 다 보실 수 있는 전망대도 있고 그럽니다. 새만금 방조제로 육지화됐지만 이렇다 할 대표 관광지가 없었던 신시도. 국립자연휴양림을 보유하게 되면서 힐링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KCN 뉴스 최정호입니다. 군산과 새만금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을 국립신시도 자연휴양림이 내년 5월에 정식 개장됩니다. 새만금 방조제와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 수요가 급증하면서 시작된 이번 신시도 사업은 군산시가 산업고용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휴양림 조성 총사업비가 기존보다 3배 증액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신시도 자연휴양림은 천혜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대신 전기 셔틀카를 도입, 탄소 배출 없는 친환경 휴양림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 관계자는 이곳 자연휴양림은 신시도의 산과 바다가 만나는 우수한 자연과 해양 경관을 활용한 자연 친화적 휴양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새만금 방조제의 중심부인 전북 군산 신시도와 야미도 구간 매립부지 193만 제곱미터에 처음으로 민간 자본이 투자하는 관광단지가 조성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보성산업과 주식회사 한양이 구성한 컨소시엄과 총 3,60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신시 야미 관광용지 개발사업 협약식을 체결하고 오는 2027년까지 숙박시설과 관광 휴양시설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신시 야미지구 조감도 새만금 관광레저 제공 신시 야미지구 개발사업 주체인 새만금 관광레저는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리얼티 엑스포 코리아 2018에 참가해 새만금 신시 야미지구 투자 설명회 스코어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투자 설명회는 새만금 개발청 유경식 사무관이 직접 연사로 참여해 새만금 개발의 상징성과 비전 등을 발표했다. 실무 개발을 맡은 박권일 보성산업 상무는 신시 야미지구 사업 전반과 비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신시 야미지구 개발 사업은 새만금 지구 중심부에 있는 신시 야미지구에 테마마크, 리조트, 마리나 등 관광유량 및 숙박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주 규모는 193만 제곱미터다. 사업비는 총 3,613억 원 정도다. 완공 예정 시기는 2027년이다. 새만금 관광레저 관계자는 이번 투자 설명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신시 야미지구 개발 사업을 위해 국제적인 투자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ww.민업행평.com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올해 재생에너지 단지와 수변도시 조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새만금의 4기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와 해상풍력단지 조성, 공공주도 매립 등 내부 개발을 책임질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정부는 지난해 새만금을 환황해권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선보였습니다. 다른 산업 분야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과 이 지역의 정부가 협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새만금 내부 개발에 속도가 더 붙을 전망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개발공사 주도로 300메가와트급 태양광 시설과 통변전 개통 연계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조기업과 연구시설을 유치하고 기자재 성능 검증을 위한 실증단지 조성도 시작됩니다. 새만금 핵심 내부 간선도로인 동서 남북도로와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는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전에 개통할 수 있도록 공사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국제협력용지에 들어설 스마트 수변도시도 올해 상반기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사업 계획을 세워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선도 사업으로 계획할 부분이어서 이미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물해도시의 특성을 갖는 도시로 계획이 완료된 상태이고,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신시 야미지구 개발 사업은 하반기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되고 새만금 산단 장기 임대용지 추가 지정으로 투자 유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전북 지역의 역사와 문화, 미래를 체험하는 국립 새만금 박물관이 내년 중 착공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상반기 중 새만금 박물관을 착공해 2022년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박물관은 새만금 유역의 역사와 고고학, 새만금 방조제 건설 전후의 생활과 환경 변화상을 보여주는 시설입니다. 새만금 박물관은 부안군 변산면 대학리 일대의 전시장과 수장고, 연구교육시설 등을 갖춰 연면적 5,4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관련한 물품과 역사물 전시 자료를 기증받을 계획입니다. 관광 명소와 용지에 들어서는 가상현실 체험 테마파크와 리조트가 이르면 내년 5월에 착공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사업 시행자가 최근에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을 납입했다며 내년 상반기쯤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새만금 VR, AR 리조트는 오는 2023년까지 813억 원을 들여서 가상현실 테마파크와 리조트를 짓고 2025년까지 가족 리조트와 컨벤션 센터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시야미 관광 레저용지 개발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200실 규모의 호텔을 짓고 인공해변과 레저시설을 조성할 예정인데 현재 새만금위원회의 기본계획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 관광시설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운영되게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1만 명 이상의 고용 효과와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에 등재된 바다 위의 만리장성이 우리나라에 있다? 유례 없는 최고 난도 심해 공사를 순수 한국 기술로 일궈낸 곳. 이로써 세계적인 한국 건설 기술을 알렸다고 평가받은 곳. 그곳은 바로 33.9km 세계 최장 새만금 방주제다. 총 공사비 2조 9천억 원. 장비 연 91만 대. 연간 투입 인력 총 237만 명. 장장 19년여간 건설된 새만금 방조제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세계 최강 새만금 방조제에 들어간 토성량은 얼마나 될까? 1991년 11월 28일 새만금 간척 사업이 첫 삽을 떴다. 전북 군산시와 고군산군도 부안군을 연결하는 새만금 방조제가 간척 사업의 포문을 연 것이다. 최대 1650톤을 들어올리는 골리앗 크레인, 12,000마력의 바지선과 35톤 덤프트럭 등 국내 최대 중장비와 경부선 428km, 4차선 도로를 13m 높이로 쌓을 수 있는 1억 2,300만 톤의 토석이 세계 최장 방조제 건설에 투입됐다. 서해는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최대 유속 7m, 최대 수심이 54m에 달해 세계에서 유례없는 최고난도 공사였지만 국내 최초 준설회사 석토공법을 적용, 순수 국내 기술로 새만금 방조제를 세울 수 있었다. 준설회사 성토공법이란 바닷속 흙, 모래를 이용해 방조제를 세우는 공법이다. 이는 기존 육상에서 흙, 모래를 퍼왔던 방식보다 공야 훼손, 수산업 피해를 감소시키고 원지반 동일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단면의 안정성을 높인다. 또 새만금 방조제의 경우 약 200억 원의 공사비를 절감시켰다. 방조제 건설의 핵심은 조석과 풍파에 의한 재료 유실과 피해를 막는 것. 이를 위해 방조제 건설은 유속, 해저지형 등의 측량으로 시작된다. 측량 후에는 기초지반 매트를 까는데 모래나 진흙으로 형성된 간척지 지반 유실을 막고 토석이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잠깐! 방조제의 TMI! 1970년대 건설된 아산만 방조제에는 기초지반 매트 대용으로 가마니와 짚을 사용했다는 사실. 오, 신기하다. 기초지반 매트 위에는 바닥보호 사석을 깔아주는데 상부하중을 집행하고 기초 흙모래가 물에 찢겨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후 1차 가석을 투입하고 유실되지 않도록 더 큰 규모의 돌로 그 뒷면을 눌러주는 금고공을 시공한다. 이때 엄청난 크기의 콘크리트나 돌이 사용되기 때문에 12,000마력의 바지선과 15톤 이상의 덤프트럭이 동원된다. 다시 매트를 깔고 준설토 유출을 방지하는 필터공을 시공한 후 육지 방향, 즉 내측의 준설선으로 퍼올린 바닥 속 흙, 모래를 쌓아준다. 작업이 끝나면 방조제 검증이 되는 피복석을 깔고 도로, 육지는 사용 목적에 따라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된다. 간척의 나라, 네덜란드. 일본이 벤치마킹한 대한민국 돌망태 공법. 방조제 건설에서 최대 난항은 최종 물막이 구간. 특히 흙막이 공사는 세계 최초 2개소에서 동시 진행됐는데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그 차가 가장 작은 소조기 때 공사를 끝내야 하는 시간적 싸움도 동반됐다. 여기에 폭이 좁아진 만큼 빨라진 유속을 이겨내는 것이 관건.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돌망태 공법이다. 최대 6톤에 이르는 돌망태와 대형 암석을 바다에 투입, 빠른 유속을 견디도록 한 후 당시 우리나라의 20대뿐이었던 35톤 트럭을 동원해 대형 돌을 쏟아부어 큰 물기를 잡았다. 이후 3톤 규모의 돌망태 27만 개, 15톤 덤프트럭 21만 대분의 암석을 투입해 최종 물막이까지 완성할 수 있었다. 그렇게 탄생한 세계 최장 새만금 방조제. 건설 당시 우리나라 방조제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는데 선진 방조제 기술을 보유한 일본과 네덜란드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였다. 서울 면적 3분의 2, 새로 생긴 대한민국 영토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2010년 4월, 장장 18년 5개월 만에 새만금 방조제가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다. 군산, 부안간 거리가 1시간 이상 단축되며 새만금 간척 사업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409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3분의 2, 새롭게 일궈질 대한민국의 국토.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태어날 새만금은 국제협력, 산업연구, 농생명단지 등으로 조성된다. 육상 태양광 선도 사업을 통한 태양광 발전시설과 더불어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제조 공간으로서 기업 전력량 100%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R200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곳의 SK 컨소시엄은 창업 클러스터와 데이터 센터를 세우기 위한 2조 1천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고 수상 태양광 발전 산업도 이끌어갈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인구 2만 5천 명 규모의 자족 기능을 갖는 스마트 수변 도시는 스마트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적용,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도시로 세워진다. 이로써 그린 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우뚝 설 새만금. 지난 11월 개통한 동서도로를 시작으로 개통을 앞둔 남북도로와 철도, 항공, 항만, 핵심 교통축이 트라이포트를 이루며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땅, 우리 삶에 펼쳐질 그 역사의 한 페이지가 시작되고 있다. 전북 지역의 역사와 문화, 미래를 체험하는 국립 새만금 박물관이 내년 중 착공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상반기 중 새만금 박물관을 착공해 2022년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박물관은 새만금 뉴욕의 역사와 고고학, 새만금 방조제 건설 전후의 생활과 환경 변화상을 보여주는 시설입니다. 새만금 박물관은 부안군 변산면 대학리 일대의 전시장과 수장고, 연구 교육시설 등을 갖춰 연면적 5,4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관련한 물품과 역사물 전시 자료를 기증받을 계획입니다. 관광 명소와 용지에 들어서는 가상현실 체험 테마파크와 리조트가 이르면 내년 5월에 착공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사업 시행자가 최근에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을 납입했다며 내년 상반기쯤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새만금 VR, AR 리조트는 오는 2023년까지 813억 원을 들여서 가상현실 테마파크와 리조트를 짓고 2025년까지 가족 리조트와 컨벤션 센터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시야미 관광 레저용지 개발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200실 규모의 호텔을 짓고 인공해변과 레저시설을 조성할 예정인데 현재 새만금위원회의 기본계획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 관광시설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운영되게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1만 명 이상의 고용 효과와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도민 여론조사 결과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새해 전북발전 과제와 새만금 개발, 그리고 지역 화폐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을 이종환, 이수진 기자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말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들은 앞다퉈 행정구역 통합 등 초광역화 추진에 나섰습니다. 수도권 쏠림을 막고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과연 도민들은 전북 발전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35.4%가 새만금과 전주, 익산, 군산을 통합한 메가시티 추진이라고 답했습니다. 전주, 완주 통합이 28.3%로 다음을 차지했고, 호남권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16%, 전주 특례시 지정 재추진이 10.4%로 뒤를 이었습니다. 나이와 성별, 직업과 관계없이
메가시티 추진을 최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는 다소 생각이 달랐습니다. 군산과 익산 서남부권에서는 메가시티 추진을 우선순위로 꼽았지만 전주와 동부권에서는 전주 완주 통합을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새만금 개발에 있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역점 사업을 2개씩 골라달라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32%가 새만금 입주기업 유치를 꼽았고 다음으로 31.7%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차지했습니다. 이어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이 27.9%,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 25.2%,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사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와 서남부권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군산과 익산은 새만금 입주기업 유치, 동부권은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을 각각 역점 사업으로 꼽는 등 거주 지역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랐습니다. 송하진 지사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3선 도전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지만 역사적 소명과 역량을 강조하며 연달아 거론되는 후보들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올해를 생태 문명시대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포부와 함께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통합과 광역시 추진을 시급한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3선 도전을 묻는 질문에 송하진 지사는 감염병 사태로 모두가 어렵다며 일단 위기 극복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천타천으로 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하는 후보가 잇따르자 작심한 듯 목청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전라북도 지사 자리는 개인적으로 꿈꾸거나 소망한다고 해서 그 자리가 그 사람이 꿈꾸는 자리를 만족시키는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역사적 소명의식과 개인적인 역량, 도덕성이 필요한 자리라며 자신부터 부합하는지 되돌아보고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9대 역점 시책과 11대 핵심 과제를 준비했다며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건강과 안전,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환경, 신산업 추진, 그린 뉴딜 등에 적극 나서고 탄소산업 등 과제를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국가 예산을 사상 최고액인 8조 2,675억 원을 확보하여 미래 성장 산업 육성 기반을 균형발전 대책으로 광역화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군산과 김제, 부안이 대립하는 새만금은 특별행정구역으로 통합해 도청 출장소나 제2청사 설치도 가능하다는 것. 또 시장 재임 시 자신은 전주 완주 통합에 실패했지만 전주 완주와 무진장 일부를 통합하거나 익산을 합치는 방식으로 광역시를 만들 수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광역시가 없는 서러움에서 벗어나서 전라북도도 광역시를 갖는 도시로 빠르게 전진해 갔으면 좋겠다. 새만금 행정구역 통합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행정체계 설정을 위한 용역 결과 군산과 김제, 부안을 통합한 단일 행정체계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개발청과 전북도는 시군 협의와 주민 설득에 나서고 법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오영숙 기자입니다. 착공 5년 만에 개통된 새만금 동서도로. 하지만 행정지번이 없습니다. 방조제도로의 행정구역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되면서 5년 넘게 관할권 분쟁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구역이 정해지지 않으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새만금 개발과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 6개월 동안 행정체계 설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용역 결과 새만금을 각 시군으로 나누지 말고 세종시처럼 단일 행정구역으로 만들자는 대안이 나왔습니다. 새만금에 걸쳐 있는 군산과 김제, 부안을 묶어 통합 새만금시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새만금 구역만 별도로 떼서 특별시 형태로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어떤 방향이 최적의 방안이냐라는 걸 설정 방향을 마련해 봤는데 3개 시군하고 새만금 지역을 통합하는 통합안이 가장 좋겠다. 실현 가능성 면에서나 새만금 사업
진행하는 데서나 일본으로 이제 선두적이가 됐고요. 이제 뭐 그게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제 새만금 지역만을 단일 행정체계, 단일 행정구역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다만 관리 방식이 확정되고 인구 유입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한시적인 전북도 산하의 출장소를 새만금에 두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인허가권은 새만금 개발청이 관리하지만 민원이나 관리, 일반 사무 등은 세계 시군이 아닌 출장소에서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합의하고 뭐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하고 그것들을 하기 위한 뭐 필요하다면 법도 개정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새만금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업무를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임시 행정 체계를 좀 운영을 하자라는 것도 같이 연구를 했어요. 전라북도에서 출장소를 만들어서 전라북도에서 지경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새만금 광역교통망이 될 공항과 신항, 철도 건설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만금 공항은 지난해 7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해 올해 상반기 결과가 나오면 하반기에는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새만금 신항은 2선석 규모로 올해 착공에 들어가 2025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항만을 연결하는 철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기본 계획을 수립할 전망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신항과 함께 새만금 관문의 한 축이 바로 새만금항 이립철도인데요.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신항에서 군산시 대하역까지 화물과 여객을 수송하기 위해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신항에서 군산 옥구 신호소는 단선 전철로 신설하고 옥구 신호소에서 대하역은 비전철인 군장 산단선 구간을 전철화할 계획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1조 2,900억 원이며 2021년 설계에 들어가면 2027년 준공할 수 있습니다. 철도 건설이 완료되면 새만금 신항, 새만금 국제공항, 장항선, 호남선, 전라선까지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군산항에 하역된 컨테이너 화물을 전국 곳곳으로 실어나를 철도가 개통됐습니다. 장항선 대하에서 익산 구간은 복선 전철화까지 완료돼서 열차편이 확대되고 수도권을 연결하는 대체 노선 역할이 기대됩니다. 유리용 기자입니다. 군산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열차가
컨테이너 화물을 싣고 힘차게 내달립니다. 신설 군산항역에서 열린 군장산단 인입철도 개통식. 화물차를 이용한 육로 수송에 의존하던 군산항이 이제는 밤낮으로 쉬지 않고 달리는 열차라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700여 개 입주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철도를 통해서 광양권, 부산권 등으로 편리하게 수송할 수 있습니다. 디젤 엔진을 단 구형열차 외에는 달리지 못했던 장항선 도내 구간도 전철화가 완료됐습니다. 익산역에서 대하역까지 전철화가 1차로 진행됐는데 장항선 전체가 2024년까지 복선전철로 개량되면 시속 250km의 준고속철이 달리게 됩니다. 호남선 KTX를 대신할 수도권 접근 수단이 추가로 생기는 셈. 전라선과 연계성도 강화해 서해안과 남해안을 잇는 간선철도가 될 전망입니다. 선로 용량도 하루 23회에서 130회로 크게 증가되어 더 많은 열차가 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이역 수준이던 대야역도 외곽으로 이전하고 미래형 역사로 재탄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군장산단 인입철도에서 새만금 신항을 연결하는 추가 단선철도를 2027년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새만금 물류 확대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생태 문명 중심지 새만금을 내륙은 물론 세계와 연결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철도라는 날개를 단 군산항, 사통팔달의 요지가 된 익산역. 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중심 허브 새만금 시내가 열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식 공식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추운 날씨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범주행 참석 대비께서는 의전 도우미 안내에 따라서 시범주행 새만금 행정구역 통합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행정체계 설정을 위한 용역 결과 군산과 김제, 부안을 통합한 단일 행정체계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개발청과 전북도는 시군 협의와 주민 설득에 나서고 법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착공 5년 만에 개통된 새만금 동서도로. 하지만 행정지번이 없습니다. 방조제 도로의 행정구역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되면서 5년 넘게 관할권 분쟁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구역이 정해지지 않으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새만금 개발과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 6개월 동안 행정체계 설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용역 결과 새만금을 각 시군으로 나누지 말고 세종시처럼 단일 행정구역으로 만들자는 대안이 나왔습니다. 새만금에 걸쳐 있는 군산과 김제, 부안을 묶어 통합 새만금시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새만금 구역만 별도로 떼서 특별시 형태로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어떤 방향이 추적의 방안이냐라는 걸 설정 방향을 마련해 봤는데 3개 시군하고 새만금 지역을 통합하는 통합안이 가장 좋겠다. 실현 가능성 면에서나 새만금 사업 진행하는 데서나 일본으로 이제 선두적이가 됐고요. 이제 그게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제 새만금 지역만을 단일 행정체계, 단일 행정구역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다만 관리 방식이 확정되고 인구 유입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한시적인 전북도 산하의 출장소를 새만금에 두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인허가권은 새만금 개발청이 관리하지만 민원이나 관리, 일반 사무 등은 3개 시군이 아닌 출장소에서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합의하고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하고 그것들을 하기 위한 필요하다면 법도 개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새만금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업무를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임시 행정 체계를 좀 운영을 하자라는 것도 같이 연구를 했어요. 전라북도에서 출장소를 만들어서 전라북도에서 지경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강임준 군산시장님, 그리고 박준배 김제시장님, 권인현 부안군수님께서도 이동하셔서 축포식 함께할 수 있습니다. 또 김병수 농어촌 공사 기반조성 이사장님 이동해 주시고요. 최정우 새만금 총괄기획관님,
그리고 윤주선 새만금 통합심의위원장님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기원 계룡건설 상무님께서도 축포식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식 축포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주요 내빈분들께서 이동하고 계시고요. 자리를 잡는 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에 들어서는 첫 도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들 말씀하셨는데요. 스마트 기술과 아름다운 수변 경관이 어우러진 명품 도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도시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식을 축하하며 축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식을 기념하는 축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포식에 앞서서 잠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손 하나 올려주시죠, 손요. 네, 살짝 얹은 위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사진 찍을까요? 네, 앞을 보시고 포즈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내빈 여러분께서는 저의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서 터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전북 지역의 역사와 문화, 미래를 체험하는 국립새만금박물관이 내년 중 착공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상반기 중 새만금박물관을 착공해 2022년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만금박물관은 새만금 유역의 역사와 고고학, 새만금 방조제 건설 전후의 생활과 환경 변화상을 보여주는 시설입니다. 새만금박물관은 부안군 변산면 대학리 일대의 전시장과 수장고, 연구 교육시설 등을 갖춰 연면적 5,4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관련한 물품과 역사물 전시 자료를 기증받을 계획입니다. 관광 명소와 용지에 들어서는 가상현실 체험 테마파크와 리조트가 이르면 내년 5월에 착공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사업 시행자가 최근에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을 납입했다며 내년 상반기쯤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새만금 VR, AR 리조트는 오는 2023년까지 813억 원을 들여서 가상현실 테마파크와 리조트를 짓고 2025년까지 가족 리조트와 컨벤션 센터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시야미 관광 레저용지 개발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200실 규모의 호텔을 짓고 인공해변과 레저시설을 조성할 예정인데 현재 새만금위원회의 기본계획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 관광시설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운영되게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1만 명 이상의 고용 효과와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된 바다 위의 만리장성이 우리나라에 있다? 유례없는 최고 난도 심해 공사를 순수 한국 기술로 일궈낸 곳, 이로써 세계적인 한국 건설 기술을 알렸다고 평가받은 곳, 그곳은 바로 33.9km 세계 최장 새만금 방조제다. 총 공사비 2조 9천억 원, 장비 연 91만 대, 연간 투입 인력 총 237만 명. 장장 19년여간 건설된 새만금 방조제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세계 최장 새만금 방조제에 들어간 토성량은 얼마나 될까? 1991년 11월 28일 새만금 간척 사업이 첫 삽을 떴다. 전북 군산시와 고군산군도 부안군을 연결하는 새만금 방조제가 간척 사업의 포문을 연 것이다. 최대 1,650톤을 들어올리는 골리앗 크레인, 12,000마력의 바지선과 32톤 덤프트럭 등 국내 최대 중장비와 경부선 428km, 4차선 도로를 13m 높이로 쌓을 수 있는 1억 2,300만 톤의 토석이 세계 최장 방조제 건설에 투입됐다.
서해는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최대 유속 7m, 최대 수심이 54m에 달해 세계에서 유례없는 최고난도 공사였지만 국내 최초 준설회사 석토공법을 적용, 순수 국내 기술로 새만금 방조제를 세울 수 있었다. 준설회사 석토공법이란 바닷속 흙, 모래를 이용해 방조제를 세우는 공법이다. 이는 기존 육상에서 흙, 모래를 퍼왔던 방식보다 공야 훼손, 수산업 피해를 감소시키고 원지반 동일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단면의 안정성을 높인다. 또 새만금 방조제의 경우 약 200억 원의 공사비를 절감시켰다. 방조제 건설의 핵심은 조석과 풍파에 의한 재료 유실과 피해를 막는 것. 이를 위해 방조제 건설은 유속, 해저지형 등의 측량으로 시작된다. 측량 후에는 기초지반 매트를 까는데 모래나 진흙으로 형성된 간척지 지반 유실을 막고 토석이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잠깐! 방조제의 TMI! 1970년대 건설된 아산만 방조제에는 기초지반 매트 대용으로 가마니와 짚을 사용했다는 사실. 오, 신기하다. 기초지반 매트 위에는 바닥보호 사석을 깔아주는데 상부하중을 집행하고 기초 흙모래가 물에 찌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후 1차 가석을 투입하고 유실되지 않도록 더 큰 규모의 돌로 그 단면을 눌러주는 금고공을 시공한다. 이때 엄청난 크기의 콘크리트나 돌이 사용되기 때문에 12,000마력의 가지선과 15톤 이상의 덤프트럭이 동원된다. 다시 매트를 깔고 준설토 유출을 방지하는 필타공을 시공한 후 육지 방향, 즉 내측의 준설선으로 퍼올린 바닥 속 흙, 모래를 쌓아준다. 작업이 끝나면 방조제 겉면이 되는 피복석을 깔고 도로, 육지는 사용 목적에 따라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된다. 간척의 나라, 네덜란드, 일본이 벤치마킹한 대한민국 돌망태 공법. 방조제 건설에서 최대 난항은 최종 물막이 구간. 특히 흙막이 공사는 세계 최초 2개소에서 동시 진행됐는데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그 차가 가장 작은 소조기 때 공사를 끝내야 하는 시간적 싸움도 동반됐다. 여기에 폭이 좁아진 만큼 빨라진 유속을 이겨내는 것이 관건.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돌망태 공법이다. 최대 6톤에 이르는 돌망태와 대형 암석을 바다에 투입, 빠른 유속을 견디도록 한 후 당시 우리나라의 20대뿐이었던 35톤 트럭을 동원해 대형 돌을 쏟아부어 큰 물기를 잡았다. 이후 3톤 규모의 돌망태 27만 개, 15톤 덤프트럭 21만 대분의 암석을 투입해 최종 물막이까지 완성할 수 있었다. 그렇게 탄생한 세계 최장 새만금 방조제. 건설 당시 우리나라 방조제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는데 선진 방조제 기술을 보유한 일본과 네덜란드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였다. 서울 면적 3분의 2, 새로 생긴 대한민국 영토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2010년 4월, 장장 18년 5개월 만에 새만금 방조제가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다. 군산, 부안간 거리가 1시간 이상 단축되며 새만금 간척 사업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409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3분의 2, 새롭게 일궈질 대한민국의 국토.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태어날 새만금은 국제협력, 산업연구, 농생명단지 등으로 조성된다. 육상 태양광 선도 사업을 통한 태양광 발전시설과 더불어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제조 공간으로서 기업 전력량 100%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R200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곳의 SK 컨소시엄은 창업 클러스터와 데이터 센터를 세우기 위한 2조 1천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고 수상 태양광 발전 산업도 이끌어갈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인구 2만 5천 명 규모의 자족 기능을 갖는 스마트 수변 도시는 스마트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적용,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도시로 세워진다. 이로써 그린 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우뚝 설 새만금. 지난 11월 개통한 동서도로를 시작으로 개통을 앞둔 남북도로와 철도, 항공, 항만, 핵심 교통축이 트라이포트를 이루며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땅, 우리 삶에 펼쳐질 그 역사의 한 페이지가 시작되고 있다.